현대의 친밀한 관계에는 흥미로운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진짜 연결에는 점점 더 어려움을 느낍니다. 칼 융은 그 원인이 기술이나 경험의 부족이 아니라 각 개인이 그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갈 때 지니고 있는 의식의 깊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분석 심리학의 관점에서 침실은 단순히 몸이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무의식이 비로소 목소리를 얻는 무대입니다. 많은 여성들의 욕망이 말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이상하거나 과도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오랫동안 그들에게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하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억눌린 부분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일상에서 여성은 유능하고 감정을 잘 통제하며 책임을 다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밀한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무의식은 그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끊임없는 통제에서의 해방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것은 주도권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가깝습니다. 많은 여성에게 가장 매혹적인 순간은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한 결혼 상담가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상담실을 찾는 많은 여성들이 모든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육체적 자극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끌어지는 감각입니다. 융에 따르면 여성의 무의식은 공격적이지 않지만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남성적 에너지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지배가 아니라 안전의 상징이며 본능이 안심하고 숨을 내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 비밀은 감각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시각에 지나치게 의존하지만 무의식은 오히려 하나의 감각이 제한될 때 가장 활발해집니다. 시야가 줄어들면 마음은 스스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상상은 깨어납니다. 융은 상상력을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가장 직접적인 문이라 말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기다림과 불확실성 자체가 욕망을 가장 강하게 자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원초적인 부분을 깨우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커플들에게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익숙한 리듬을 조금만 바꾸어도 더 강한 자극을 찾지 않아도 예측이 깨지는 순간 뇌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도파민은 새로움 그 자체보다 불확실성에서 분비됩니다. 융은 이를 의식이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잠시 무의식이 길을 안내하는 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때 비로소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모두 포함한 진짜 자신으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비밀들이 소유나 강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신뢰의 공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융은 그림자와의 만남에는 언제나 그것에 압도되지 않을 만큼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침실은 단순히 두 몸이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마주할 용기를 시험받는 공간이 됩니다. 만약 펀의 시작이 통제에서 내려놓고 싶다는 욕구를 건드렸다면 그 다음에 숨어있는 더 깊은 층위는 마음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붙들려 있느냐에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가 쾌락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이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떠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친밀한 공간에서 많은 여성들이 쉽게 열리지 못하는 이유는 몸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이어지는 자기 검열의 생각들입니다. 내가 충분히 매력적인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대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의식은 스스로를 관찰하는 데 갇히고 그 순간 진짜 연결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잘 이야기되지 않는 한 가지 비밀은 말과 소리로 현재에 고정되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그것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목소리를 통해 존재를 느끼는 경험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감정을 말로 짚어주는 것. 융은 언어가 의식과 무의식을 잇는 다리라고 보았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감정이 말로 반영되는 것을 들을 때 마음은 방황을 멈추고 다시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나는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보이고 있다는 인정의 순간입니다. 한 심리 연구자는 10년 넘게 함께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내는 자신을 가장 멀어지게 만든 것이 일상의 침묵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인 순간들 속의 침묵이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도 진짜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편이 판단하지 않고 역할을 연기하지 않으며 자신의 감각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아내는 욕망이 억지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융은 이를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회피하던 두 심리적 에너지가 비로소 마주보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숨겨진 욕망은 사회가 허락하지 않았던 원초적 본능에 닿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융은 문명이 본능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바람직한 모습과 자연스러운 충동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침실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거칠음이나 경계의 붕괴가 아니라 그 본능이 판단받지 않고 인정될 수 있는 충분히 안전한 공간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분명하고 단단한 결단, 그리고 이끄는 태도가 오히려 깊은 불안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포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불확실함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안정적이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융은 의식이 안전한 구조 안에 있을 때에만 무의식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여성들이 화려한 제스처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입니다. 무의식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일관성을 찾기 때문입니다. 개인 치료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장면은 욕망 뒤에 찾아오는 죄책감입니다. 더 깊은 경험을 갈망하면서도 곧바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여성들. 융은 이것을 사회적 자아와 그림자 사이의 충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친밀한 공간이 충분히 포용적이지 않을수록 이 갈등은 커지고 결국 생동감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반대로 욕망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여질 때, 꾸미지도 숨기지도 않을 때 연결은 훨씬 더 진실해집니다. 이 깊은 층위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성은 복잡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존재감을 원합니다.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고 본능이 부정되지 않을 때 침실은 더 이상 부담이나 연기의 무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가면을 벗고 처음으로 진짜로 서로를 만나는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무의식의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면 또 하나의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사회적 정체성과 단단히 결합된 익숙한 역할들로부터 잠시 벗어나고 싶은 갈망입니다. 칼 융은 인간에게 하나의 자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활성화되는 여러 개의 가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면을 쓴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가면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침실은 어머니, 아내, 직장인, 혹은 늘 옳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 됩니다. 커플 치료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책임 말고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감각입니다. 모든 친밀한 교류가 습관의 그늘 아래서 반복될 때 욕망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과의 과도한 동일시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의식은 틀을 깨기 위해 상상, 몽상, 혹은 잠시라도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른 상징적 이미지로 자신을 경험해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융은 원형이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들이 보편적인 심리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이 자신을 다른 이미지로 살아볼 수 있을 때 무의식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이때의 욕망은 단순한 생물학적 반응이 아니라 내면의 생명력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됩니다. 중년의 한 부부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자신의 깊은 욕망이 자기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왔다고 말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그런 감정은 부적절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친밀함을 의무가 아닌 심리적 탐색의 공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책임감 있는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상상력이 풍부한 인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융은 이를 의식이 무의식을 배제하지 않고 화해하는 과정, 즉 대립하는 요소들의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 자주 언급되지 않는 차원은 반복을 깨고 싶은 욕구입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이 의미를 갈망하며 모든 것이 지나치게 예측 가능해질 때 심미적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보았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익숙함은 안전을 주지만 예상 밖의 요소가 사라지면 무의식은 서서히 물러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감정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오해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정의 마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리듬, 다른 분위기, 혹은 단지 새로운 접근 방식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뇌는 중단과 변화에 반응하며 깨어납니다.
융은 이를 자아가 자동운전 상태에서 벗어나 억지로라도 현재에 머물게 되는 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여성에게 이것은 자극을 더 강하게 찾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으려는 무의식의 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과거를 부정하거나 관계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지 관계와 인간의 영혼이 호기심으로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침실이 실험을 허락하는 공간, 판단하지 않고 고정된 역할을 강요하지 않는 공간이 될 때 여성은 자신이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움직임 속에서 잠들어 있던 열정은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더 깊이 내려가면 또 하나의 무의식의 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강렬한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조차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성급함 앞에서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의식이 충분히 단단해서 그 감정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때에만 무의식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여성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판단받거나 버려질 걱정 없이 강한 감정을 느껴도 되는 충분히 안정된 공간에 대한 갈망입니다. 치료 현장에서 많은 여성들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반응이 두렵다고, 너무 많이 드러내면 다르게 보일까봐, 한순간이라도 힘을 풀면 통제력을 잃을까봐. 융은 이를 무의식에 휩쓸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일관되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부재할 때 무의식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비밀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붙들어주고 있다는 감각에 있습니다. 융학파의 한 분석가는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남편을 깊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늘 친밀함에서 거리감을 느끼던 한 여성의 사례입니다. 여러 차례의 상담 끝에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을 닫아버리게 만든 것은 갈등이 아니라 상대가 늘 어딘가에 딴 데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는 사실을. 남편이 서두르지 않고 산만하지 않게 온전히 그 자리에 머무는 법을 배우자 그녀의 무의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의식적인 현전이야말로 무의식에게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숨겨진 또 다른 깊이는 서로 모순되는 감정들이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여성의 내면에는 종종 여러 감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상처가 두렵고 강하게 끌리면서도 망설이게 되는 마음. 사회는 그녀들에게 늘 명확함을 요구하지만 무의식은 결코 직선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융은 심리적 성숙이란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밀한 공간에서 이 양가적인 감정들이 허용될 때 여성은 더 이상 옳은 버전을 선택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익숙함이 깊어질수록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지는 느낌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말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융은 이를 상징의 재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상대가 하나의 고정된 역할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존재로 인식될 때 무의식은 새로운 감정으로 응답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 비밀은 또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허락과도 연결됩니다. 흔한 생각과 달리 무의식은 빠르게 열리지 않습니다. 방어에서 신뢰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어떤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바로 그 압박이 연결을 꺼트립니다. 융은 의식이 기다릴 줄 알 때 무의식은 스스로 말하기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느림 속에서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오래 끌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바라보면 이 깊은 층은 욕망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이 살아있을 수 있는 심리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은 완벽함이나 극적인 연출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재촉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공간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 안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의식은 비로소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다시 생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보면 칼 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자극적인 의미의 침실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훨씬 더 깊은 그림이었습니다. 여성의 숨겨진 욕망은 결국 단일한 쾌락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미적 온전함, 즉 분열된 내면을 다시 하나로 회복하려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때 침실은 단순한 육체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삶이 조각내버린 내면을 무의식이 스스로 치유하려 드는 장소가 됩니다. 융의 분석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반복되는 꿈입니다. 같은 꿈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무의식이 의식이 아직 듣지 않으려 하는 메시지를 끈질기게 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루함, 거리감,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내면의 어떤 부분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말로 표현되지 않는 욕망은 더 깊은 차원에서 만나고 싶다는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융은 친밀한 관계를 개성화 과정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통로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만날 때 그들은 단지 상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끌림을 원하고 내려놓고 싶고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고 본능과 내적 모순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약함이나 일칼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더 온전해지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가장 중요한 통찰은 여기에 있습니다. 열정은 시간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현존의 부재 때문에 사라질 뿐입니다. 침실이 습관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전락할 때 무의식은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리적 대화의 공간, 서로가 가면을 벗고 만나는 장소로 다시 인식될 때 열정은 더 성숙하고 더 깊은 형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복잡한 기술이나 정교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듣는 용기,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모순을 지닌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융은 우리가 무의식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출 때 비로소 무의식을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해 속에서 친밀함은 더 이상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진짜 연결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들을 향한 것입니다. 침실을 내면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깨어있는 의식, 존중, 그리고 온전한 현존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다면 비밀이라 불렀던 것들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가장 살아있고 가장 진실한 상태로.